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지같이 생활을 할 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방향이 북쪽 방향이었고요.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뽁뽁이를 막 2중, 3중, 4중으로 막 다닥다닥 붙여놓고 아예 창문을 그냥 열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버텼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춘이 되고 이제 2월달 초가 되면 행운이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여전히 날씨는 춥지만 그 콧구멍 속으로 그 봄바람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그 설레임 때문에 이젠 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일찍이 그 뽁뽁이를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창문을 열면 2월달 그 찬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도 까치가 까까까까까까 하고 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 2월달, 그 3월달 아침에 살짝 날씨가 추울 때 까치가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저는 창문을 빨리 열고 싶었던 그 욕구 중에 하나가 그 까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여전히 날씨가 춥지만 창문을 열고 우리 집 근처에서 까까까까 우는 그 까치 소리를 듣고 오늘은 누가 같이 방송하자고 여기 출연해 달라고 제안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력 2월 입춘이 지나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자꾸 간절해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까치 소리를 듣다 이제 성이 안 차면 무속인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음력으로 3월생인데 음력으로 네 생일이 지나야지만 뭔가 네가 일이 풀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양력도 중요하지만 음력을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4월 20일이지만 음력으로는 3월 1일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러한 이야기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4월달 지금까지 3분의 1을 살면서 뭐 그닥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아직 이번에 2월달 윤달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럼 3월달에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부터 그럼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달려보자.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너 뭐 그렇게 믿니?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일은 인간의 마음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무조건 저녁에 설거지일 거리 남겨놓지 않고 싹 하고 청소 같은 거 막 하고 막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집착 같은 걸 합니다. 야,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매일 청소를 하니? 야, 너 그렇게 뭐 힘들다고 뭐 정신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그렇게 하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그렇게 청소를 하고 막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제가 마음을 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월 20일이지만 여러분들도 꼭 이게 무속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음력 3월 1일이니까 그래 오늘부터 또 새롭게 나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잘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4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23% 하락, S&P 500이 0.01% 하락, 나스닥이 0.03% 상승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거의 껌딱지 붙여놓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업들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감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껌딱지 붙여놓은 것 같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개월 동안 3,800에서 4,200포인트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3,800에서 4,200포인트도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는 폭이 좀 크고요.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로 크게 뺄 생각이 없는 뉴욕 증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혼조세로 마감을 하든지 소폭 하락을 하든지 소폭 상승을 하든지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월요일 날 2,570몇 포인트, 화요일도 2,570몇 포인트,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거고요. 어쨌든 2,570포인트에 껌을 딱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임이 없습니다.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지금 주식시장은요. 뭐 멋있게 얘기하면 방향성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느낌대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몸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게 조만간 뭔가 또 시장의 물갈이를 한번 또 싹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아직은 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이날 넷플릭스, 모건 스탠리, 유나이티드 항공 등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9%가량의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4%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특히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해드리고 있죠. 첫 번째, 미국의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는 업종이 금융주인데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실적이 부진할 수 없다. 2008년도 금융위기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글로벌 경제를 휘청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적이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그 부진함조차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경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수입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가고 내가 병원을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면서도 그 돈을 꼬박꼬박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죠. 그래서 미국의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중소형 은행주들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확장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 혹시 금융주들 실적이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소형 은행주들의 유동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 은행주들은 반사 이익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형 은행들조차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골드만삭스에서 그 소매 판매, 마커스 부문의 손실 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죠. 뉴욕 멜론 은행의 어떤 운용 자산이 16% 감소됐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눈높이를 크게 낮춘 거의 눈높이를 땅바닥까지 낮춰놓은 예상치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 이번에 어닝 시즌인데 S&P 500에 상장된 9%가량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84%가 예상치를 윗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라고 포장을 하고 자랑질을 하는데 이거는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S&P 500 지수에 상장된 9%가량의 기업들의 실적들 중에서 84%가 예상치를 윗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라는 거는요. 얘네 실적이 진짜 좋았다라기보다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3월 달에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특히 금융업종의 눈높이를 얼마나 많이 낮춰놨겠습니까? 근데 항상 주린이들은 아이고 예상치에 부합했대. 예상치보다 잘 나왔대. 아이고 경기 좋네 라고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베이지북은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인 베이지북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거 있어요. 대한민국은 겉표지가 그린색이에요.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지북 지난번에는요, 12개 지역 중에 6개 지역은 좀 괜찮았는데 나머지 6개 지역은 거의 변동성이 없다. 변동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베이지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경제라는 녀석은 전월 대비 변함이 없다. 변동 없다. 이거는 뭐다? 부진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즉 지난번에 발표됐던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 6개 지역은 부진했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발표된 2월 말부터 4월 10일까지 미국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은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보면은요.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 대출 규모와 수요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은행이 휘청거리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당연히 은행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오면은요, 그 은행권의 어떤 문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객들이 뱅크런 같이 무서워서 은행 가까이 못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소비자와 기업 모두 대출 규모와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9개 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3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지난번에는요. 12개 지역 중에 6개 지역은 완만한 상승, 6개 지역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 지역이 아니라 9개 지역이 변화가 없다. 자, 미쓰리가 그랬죠. 변화 없음은 부진한 겁니다. 그리고 3개 지역이 완만한 성장을 보였고, 그리고 그 12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의 전망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최근 베이지북 보고서보다, 그러니까 지난번 보고서보다 몇몇 지역에서 더 느린 성장 속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느린 성장 속도가 아니라요. 경기가 지난번 베이지북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더 부진한 지역이 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나의 장점은 좀 작게 보고 상대방의 단점은 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크게 보는다라는 의미가 뭐 단점을 크게 봐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의미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요. 어떤 악재를 조금 더 크게 보시고요. 호재를 조금 더 작게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어떤 악재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써야죠. 왜? 어딘가 꿈틀거리는 아주 작은 악재가 어느 순간 공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호재는요. 내가 알고 있는 호재는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호재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숨어있지 않은 혹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어떤 악재는 조금 더 크게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의 3개월물 국채 570억 달러 금리가 5.15로 발행을 했는데 이 금리 수준이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고 이 3개월짜리 국채가 만기되는 때가 7월인데 지금 미국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또 뭐 격전을 막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어느 순간 작년 3월 이후로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이슈가 다시 뉴욕 증시에 덩그러니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겁을 주느냐? 지금 너무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는데 이 움직임이 위로
위로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아래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조심스러운 멈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벨지국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일부 회사가 대량 정리 해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역할 및 지위에 대해서만 고용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에서 피라미드 모양 아닙니까? 그 얘기는 대량 정리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결정할 때는 매우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 1명, 2명, 3명 되는 임원급들만 고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죠. 제가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를 어떻게 경계선을 만드느냐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미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5월 달이 될지 아니면 당장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주식시장은요. 한쪽 방향으로 모양을 틀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흔히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변동성 지수 VIX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지금 202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최저치 경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한 달간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 동안 보지 않습니다. 조만간 움직일 겁니다. 위는 아닐 것 같아요. 위로 움직이기에는 지금 너무 호재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뉴욕 증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재료가 많아서 안 빼는, 그러니까 호재가 많아서 안 빼는 게 아니라 크게 빠질까 봐 아주 조심하게 이렇게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성 지수 VIX가 2022년 1월 이후 최저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2022년 1월 달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올해 아니고 작년. 미국 증시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증시만 보더라도요. 전문가들이 3,000포인트, 3,050포인트까지 제시했었습니다. 물론 미쓰리는 3,000포인트를 이제 당분간 잊으시라고 했던 때고요. 그만큼 2022년 1월 달은요. 3,000포인트 재탈환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였냐면 백신을 맞고 경제가 재개된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계가 재개된다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더 부진해질 수 있는, 특히 유동성이 이제 거품을 뺄 때가 됐기 때문에 유동성 거품이 깨지면서 대한민국 코스피는 2022년도에 3,000포인트 못 가고 2,25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달을 생각해 보면 VIX 지수가 그때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하향 곡선으로 꺾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욕 증시가 당분간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슈가 없어서 안 빼는 게 아니라 호재가 많아서 안 빼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빠질까 봐 받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향후 한 달간 시장 움직임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한 달 뒤까지도 안 가고요. 당장 다음 주라도 증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근데 그게 5월 초에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한 다음에 방향을 틀지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방향을 틀게 만드는 이슈가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께 겁 아닌 겁을 드리는데 저는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하자는 마음입니다. 지금 지수가요. 너무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 삼성전자는 일단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발목 잡힌 거와는 다르게 세력들이 엄청 눈치를 봐요. 올리려고 폼을 막 잡는데 안 올려요. 얘네가 도대체 뭘 눈치를 보고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다른 전문가들,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 말은 일단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위로 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래쪽이 뭐 크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3월달 생각해 보면 3월달 뭐 엄청난 게 지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일단 물갈이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갈이가 필요하고 뭐 올라가든 말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로 올리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당분간 뭐 당장 뭐 지금부터라도 예, 제가 조심하란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뭐 손절하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도 아, 주식시장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낮춰야 되는 구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만 아,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좀 몸을 움츠려 보지 뭐. 왜냐하면 이 구간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물갈이 한번 싹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미쓰리가 개떡처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처럼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저는 이따 5시에 채널 방송에서 찾아뵐 거고 또 내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더욱 여러분들의 멘탈을 굳건하게 잡아내는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